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계신가요? 더 큰 집, 더 비싼 차, 아니면 통장에 찍힐 10억, 20억이라는 숫자입니까? 여기 남들이 말하는 모든 성공을 거머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졸업, 성공한 할리우드 배우, 베스트셀러 작가.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의사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멈춰 세웁니다. 죄송합니다만 암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통장에 있는 수십억 원의 돈이 지금 내 목에 칼을 대야 하는 이 수술대 위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돈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은 힐 하퍼의 책 부의 치유, 더 웰스 큐어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부의 의미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한국 사회에서 돈은 곧 생존이자 계급장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아파도 참아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야근을 하고, 잠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술로 풀며 돈을 법니다. 그런데 작가는 묻습니다. 당신은 돈을 버는 겁니까? 아니면 돈에 먹히고 있는 겁니까? 힐 하퍼는 암 투병을 하면서 자신이 돈과 병든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는 이것을 돈병, 머니 시크니스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목적이 돼버린 삶,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돈 때문에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포기하는 삶, 그것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가난한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수술 후 그는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고 미국을 횡단하기로 결심합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비행기 대신 느리고 긴 기차 여행을 택한 것이죠. 왜냐고요?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잠시 마음의 기차에 올라타 볼까요? 기차 안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는 부의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부는 단순히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그가 정의한 부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정신적 평화라는 세 가지 기둥이 반드시 함께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가는 돈을 스마트머니와 덤머니로 구분합니다. 덤머니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돈, 샀지만 쓰지 않는 물건, 순간의 쾌락을 위해 사라지는 돈입니다. 반면 스마트머니는 나를 성장시키고 내 시간을 아껴주며 내 건강을 지키는 데 쓰이는 돈입니다. 여러분의 카드 명세서는 어느 쪽에 가깝나요? 우리가 덤머니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지금 아니면 못 살까봐, 내가 초라해 보일까봐 쓰는 돈이죠. 작가는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느꼈던 그 공포보다 돈이 없어 비참해질 거라는 막연한 공포가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소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요. 책에는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의 몸값을 주식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우리는 삼성전자 주가나 비트코인 시세는 매일 확인하면서 정작 가장 큰 수익을 내야 할 나라는 자산의 가치는 돌보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 정크푸드로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 내 인생이라는 회사의 대주주가 스스로 회사 건물을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3040 세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곧 현금 흐름입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는 순간 수입은 끊기고 지출은 폭발합니다. 작가는 암투병 비용을 치르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연 5% 예금이 아니라 매일 30분 걷기와 건강한 식단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경제적 계산입니다. 기차 여행 중 작가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깨닫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나는 거지와 다를 바 없다. 진정한 부자는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야말로 복리 효과가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의 치유를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진단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듯 내 재정 상태와 마인드를 직시해야 합니다. 나는 왜 돈을 버는가? 내 지출 중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마세요.
통장을 펴고 내 욕망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해독입니다. 몸의 독소를 빼듯 삶의 독소를 빼야 합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SNS 팔로우를 끊으세요. 쓸데없는 비교의식을 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행복해야지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버리십시오. 행복은 미래에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할 태도입니다. 마지막은 올바른 투자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사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데 돈을 쓰세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건 단순히 이자 놀이가 아니라 돈이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도구로 쓰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힐 하퍼는 기차 여행을 마치고 암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돈이 더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돈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기차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종착역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확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볼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번 주말 스마트폰과 주식창을 끄고 5만 원으로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경험을 사보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든 공원을 걷든 부모님께 꽃을 선물하던 말이죠. 그것이 바로 부의 치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무엇보다 마음이 부유한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당신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세요. 감사합니다.